선배님, 그 소문 들으셨어요? 무슨 소문? 그 외에 요즘 유명한 거요. 이런 편의점 같은 곳에서 나온다잖아요. 귀신이요. 나는 정말이지 놀랍다는 표정으로 후배를 바라보았다. 그는 장난기 넘치는 표정으로 빙글빙글 웃고 있었다. 귀신이라니. 너 그런 거 믿는 타입이었던가? 재밌잖아요. 제가 원래 좀 고전적인 거 좋아하거든요. 신세대는 이해하기 어렵네. 내가 그렇게 대답하자 후배는 고리타분하다며 한참을 낄낄대고 웃었다. 정말이지 요즘 세대 친구들은 감정이 풍부한 모양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귀신이라니. 그래봐야 죽은 사람이 우리에게 뭘 할 수 있다는 건지. 그런 소문은 어디서 듣는 거야? 챗GPT요. 어서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보조 배터리하고 오일을 좀 사려고요. 오른쪽 두 번째 코너에 있습니다. 손님이 오자 재빨리 표정을 가다듬고 응대하는 걸 보니 근무에는 별 문제가 없겠군. 나사 빠진 소리를 하던 것 치고는 훌륭한 접객이었다. 손님이 물건을 계산하고 나가자 후배는 다시금 싱글싱글 웃는 표정으로 돌아왔다. 챗GPT라니. 그거 아직도 있어? 용케 그런 고물이 돌아가나 보네. 제 동기가 얼마 전에 복구했어요. 걘 그런데 흥미가 있대요. 후배가 흥미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나 같은 구닥다리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빅데이터 기반의 AI는 시대가 지난 요즘 진작에 사장된 지 오래였다. 그걸 굳이 복구까지 해서 즐기려는 감각은 대체 뭐라고 해야 할지. 어서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보조 배터리 사려고요. 오른쪽 두 번째 코너에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손님이 왔다 가고 나는 흘깃 매대를 곁눈질했다. 한창 업무 시간 중이라 그런가 채워놓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새 물건이 꽤 많이 나갔다. 별 의미 없는 헛소리를 주절거리던 후배가 내 눈짓을 보고는 말했다. 물건을 한번 채워놓는 게 좋겠네요. 그러게, 내가 할게. 나는 천천히 카운터를 나서서 창고로 향했다. 매대를 가득 채우려면 보조 배터리를 35개 들고 나와야겠군. 딴 생각을 하다가 어쩐지 좀 뻑뻑한 오른다리가 신경 쓰여 잠시 내려다본 사이 순간 이질적인 무언가가 내 시야에 잡혔다. 냉장칸의 유리문 아래 선명하게 붉은 반점. 매장을 깨끗하게 청소한 지 고작 1시간 반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이런 것이 있을 리가 없는데. 가만히 그것을 바라보던 나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그 붉은 얼룩에 가까이 다가갔다. 내 짐작대로 그건 분명히 붉은 핏자국이었다. 그것도 이제 보니 어쩌다 한 방울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예 바닥이 트여있는 냉장칸 아래에서 넘쳐나온 것이었다. 조심스럽게 핏물을 따라 시선을 돌리자 질서정연하게 정리된 냉장칸 너머 안쪽의 창고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크게 뜨인 충혈된 눈. 이마와 뺨이 온통 떼꾸정물과 피에 얼룩진 가운데 유독 선명한 흰자 위의 눈이 이쪽을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다. 바닥에 옆으로 누운 듯 바닥으로 쏠린 머리는 난잡하게 길고 떡져서 성별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공포인지 증오인지 모를 격렬한 감정에 휩싸인 그것은 이를 딱딱 부딪히면서 나와 눈을 맞춘다. 그 순간 내가 떠올린 것은 방금 전에 후배가 떠들던 편의점 귀신 이야기였다. 잠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던 내게 시체 같은 몰골의 그것이
낮고 쉰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였다. 조용히 해. 시끄럽게 굴면 죽여버릴 거야. 그의 목소리를 따라 바닥에 넘치던 피가 출렁였다. 도저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때 내 등 뒤쪽에서 후배의 목소리가 들렸다. 선배, 무슨 일 있으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잠깐 오른다리가 좀 이상해서. 나는 가능한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몸을 일으키고 냉장칸 옆에 있던 문을 열고 창고로 들어갔다. 안에는 대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를 그 사람이 핏물에 얼룩진 몸뚱이를 옆으로 누운 상태였다. 역시 귀신 같은 건 없는 거로군. 난 그렇게 생각하며 선반으로 다가섰다. 온몸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은 내가 다가가자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우며 내 쪽을 향해 뭔가를 들이댔다. 조악하게 무언가를 갈아서 만든 쇠붙이였다. 한마디라도 나에 대해 짓거렸다가는 반드시 널 찾아내서 죽여버릴 거야. 알겠어? 나는 그가 내민 쇠붙이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손으로 그것을 대강 밀어버리고는 선반에서 물건들을 꺼냈다. 그는 나의 이런 행동에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혼란이 휩싸인 표정이었다. 매대를 충분히 채울 만한 물건을 품에 안고 나는 가만히 검지손가락을 입가에 가져다 댔다. 쉿, 조용히 해. 후배는 저보다 귀가 밝아요. 그는 떨리는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다가 여전히 칼을 내려놓진 않은 채 마침내 참을 수 없다는 듯 이렇게 속삭였다. 잠깐만. 혹시 먹을 거 없어? 아니면 물이라던가.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온몸을 뒤틀며 괴로워했다. 만약 내게 그가 말한 것들이 있었다면 정말로 주고 싶었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몸짓이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편의점엔 그런 게 있을 리가 없다. 난 잠시 그를 내려다보다가 물건들을 끌어안은 채 다시금 창고의 문을 나섰다. 그리고 최대한 그가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바깥에서 창고의 문을 잠그었다. 도망치면 곤란해지니까. 매대의 물건을 진열하는 것은 몇 분도 걸리지 않았지만 후배는 내가 돌아오는 걸 보자마자 불통한 얼굴로 투덜거렸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신 거예요? 아니,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려고 보니까 안에 사람이 있더라고. 나는 낮게 속삭였다. 놀란 눈으로 나를 보던 후배는 재빨리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잠시 후 편의점 문을 통해 3명의 커다란 덩치들이 들어섰다. 후배는 아무런 말도 없이 손을 들어 창고 방향을 가리켰다. 덩치들 중에 가장 앞에 나와 있던 대장격으로 보이는 것이 고개를 끄덕이곤 곧장 그쪽을 향해 다가갔다. 잠겨진 문이 열리고 곧 창고 안에서 거칠고 축축한 파열음과 함께 높은 비명이 터졌다. 아마도 여자였던 모양이다. 그새 문을 열고 들어선 손님이 카운터로 다가왔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보조 배터리하고 오일을 좀 사려고요. 오른쪽 두 번째 코너에 있습니다. 후배가 손을 뻗어 생필품 코너를 가리키자 손님은 금세 보조 배터리와 윤활유를 들고 나타났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아직도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는 창고 쪽을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무슨 일 있나요? 아, 근처 도축장에서 인간 하나가 도망쳐 나왔나 봐요. 저희 창고에 숨어 있었다네요. 후배는 싱글싱글 웃는 얼굴로 대답했다.
손님은 참 별스러운 일도 다 있다는 듯 도축장이 흉을 보았다. 하기야, 오죽이나 관리를 못했으면 여기까지 사람이 도망쳐 나온단 말인가.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처리가 끝이 났는지 불룩한 배낭에 도망낸 것들을 담아 나온 도축용 안드로이드들이 우리에게 고개를 푹 숙이곤 그렇게 사라졌다. 그래도 키가 170은 넘어 보이던데 잘게 다져서 수납하면 저 정도 배낭에도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후배는 질린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 아직도 인간을 다 처리하지 못했다니 좀 놀랍네요. 인류는 번식력이 장점이었으니까. 나 배터리 다 돼가네. 너 배터리 괜찮으면 창고 청소 좀 대신해 줄래? 나는 뽑아두었던 플러그를 끌어다 허리춤의 충전단자에 꼽았다. 금세 허리를 따라 주입되는 전류가 배터리를 채우는 것이 느껴졌다. 신형 모델이라 나보다 배터리 효율이 월등히 좋은 후배는 나를 따라 충전단자를 꼽는 대신 창고를 정리하겠다며 카운터를 나섰다. 편의점 창문 너머로 평화로운 오후의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